미중 무역 전쟁 같은 것도 말이죠. 이게 본질적으로는 이 군사 대기를 염두에 놓고 이게 시작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은 계속 군사력을 증강시킬 자기네 군수 산업을 계속 확장시키고 달러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군사력을 확장시키는데 필요한 그런 명분이 아주 중요하게 됐어요. 그 명분을 예전 러시아하고 소련하고 이제 냉전을 할 때는 그런 명분이 쉬웠는데 이제 냉전이 끝나고 나니까 그걸 이제 무엇을 가지고 계속 우리는 이 군사 투자를 해야 된다. 의회에다 대고 계속 그걸 얻어내야 되느냐 이 고민에 빠지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북한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계속 북한을 이제 이 axis of evil 그런 식으로 자꾸 몰아갈 필요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미국이 참 이 자유세계의 경찰 역할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군사적으로 너무 그렇게 집중이 되고 따라서 끊임없이 이 트러블 메이커가 이 명분이 필요하다. 이게 미국의 이제 슬픈 운명이라면 운명이고 아주 아이러니라면 아이러니인데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북한 문제가 나타난 거죠. 원래는 이제 두 가지 시각이 있죠. 하나는 트러블 메이커인 북한이 갑자기 그냥 조용해지고 아주 이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가 돼버리면은 미국이 그동안 짜왔던 여러 군사 전략, 북한을 적으로 보는 또 그런 전략이 짜이면 그게 사람도 많이 들어가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전부 이제 무산돼 버리는 형해화 돼 버리는 데에서 오는 그 손해가 있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핵을 또 절대적으로 없애야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봤지만은 미국의 힘은 이 군사력인데 이게 뭐 아무 나라나 다 핵을 가져버리면은 그 밀리터리 어드밴티지가 다 없어져 버리죠. 미국 군사력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핵을 안 가지는 게 미국 군사력의 존재에는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게 북한이 핵을 가지면은 미국으로서는 북한만 핵을 가지면은 대단히 환영할 거예요. 그러나 북한이 핵을 가지게 되면은 바로 일본이 가지게 되고 남한이 가지게 되고 타이완이 가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 나가면 미국 군사력이 아주 의미가 없어지게 되니까 미국은 또 이 필사적으로 핵 보유를 막아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북한 핵을 용인한다. 이것은 대단히 어렵다. 이런 시각에서 우리가 이제 이 핵 문제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북한이 그렇게 핵 개발을 했다가 이렇게 선회하는 데는 딱 두 가지 이유예요. 그럼 너무나 명백하죠. 하나는 그 미국이 중심이 돼서 꽉 짜놓은 세계적 제재, 그걸 말려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중국인데 중국조차도 동참할 수밖에 없는 그 미국의 제재. 이것이 일부 학자들은 북한은 뭐 어차피 외국하고 무역을 안 하는 나라니까 타격이 없다. 그건 아니고 북한도 거기에 의해서 상당히 고통을 받고 타격을 입고 있는 걸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더 조여 들어가니까요. 결국 북한이 그 시간 싸움에서 이겨낼 수는 없다. 또 싹수를 보니까 중국이나 러시아가 우뚝 서서 보호를 해주기는커녕 동참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이니까 북한이 어떻게든 이 제재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이제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김정은이 직접 위협을 느끼는 미국의 군사 공격입니다. 그것이 이제 암살을 포함한 이 미국의 군사 공격, 이것이 굉장히 김정은에게 심경의 변화를 크게 일으켰다고 봐야죠. 특히 이제 지난번 미국의 슈퍼 폭격기들이 풍계리 앞까지 갔을 때 놀랐을 겁니다. 저도 사실은 그 무렵에 미중 전쟁을 썼는데요. 원래 제가 쓰려고 했던 미중 전쟁은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전쟁을 포함한 3차 대전 직전까지 가는 그 대결을 쓰려고 했는데, 그걸 쓸 무렵이 이 한반도 핵 문제가 워낙 예민할 때라, 그래서 거기에 제 책이 이제 북한에서 많이 읽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미국의 공격이 시작됐을 때에 김정은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쪽으로 약간 선회를 했어요. 빨리 그때 뭐 우리나라 전쟁 위험이 막 너무 고조되고 할 때는 그런 그 생각을 버리고, 당신은 전쟁이 시작되면 이렇게 죽는다, 뭘 보복한다 뭐 한다 우리가 일반론으로 그 얘기하는 그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이렇게 된다라는 약간의 인텐셔널 플러스를 좀 집어 넣었었죠. 어쨌든 이제 핵 포기를 하게 된, 자관 선회하게 된 것은 제재와 공격이다. 그것이 이제 본질입니다. 그것을 놓고 이제 김정은하고 이 트럼프가 이제 계속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트럼프는 특별검사에 의해서 자신이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기득권 정치 세력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내몰릴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뭔가 보여줘야 된다, 이런 또 압박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호재로 등장한 것이 이제 북한의 핵 개발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하면서도, 이 사람은 장사꾼 출신이기 때문에 뭐가 가장 중요한 맥이냐 하는 것은 아주 야수적으로 이렇게 보는 힘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김정은하고의 그 끈은 안 놓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북한에 대해서 탁 단절할 때에도 항상 김정은은 계속 칭찬하잖아요. 그 끈을 안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김정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게 트럼프하고의 관계 유지가 너무 중요하다. 결국은 단추를 누르는 거는 트럼프니까 트럼프하고의 관계, 개인적 관계를 유지해 놓는 것이 어찌되었든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비상구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둘의 그 관계는 우리가 관찰하듯이 이제 언제 어떤 경우에도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를 향해서 하트를 보내는, 그게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트럼프가 김정은의 바람과 기대를 깨는 일이 발생했죠.
이 김정은의 진정성은 뭐냐? 이게 상당히 진정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보수층이 수백 번 속아보지 않았느냐?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조금 더 다르게 봐야 됩니다. 이 김정은이 직접적 위험에 노출이 됐고, 김정은의 기본적인 목표는 뭐냐? 핵개발이 목표가 아니거든요. 핵개발은 수단이고, 김정은의 목표는 이 자신의 집권, 체제 안정, 그걸 계속 해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핵개발을 한 거지. 만약에 자기가 목숨을 잃는다 이렇게 되면은 핵개발 뭐 당장 포기하죠. 지금 이제 그런 위험을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의 진정성은 상당히 있다고 판단해야 됩니다. 함부로 그게 바뀐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세력이 국내에 있는 것, 이것은 그 나쁜 일은 아니에요. 이것은 또 그대로 또 필요합니다. 항상 그 장수가 그냥 막 내다를 때 그 위험을 뒤에서 늘 걱정하고 챙기는 참모가 필요하듯이, 지금은 우리나라의 보수층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또 괜찮아요. 다만 이제 지나치게 모든 걸 부정하고 나오는 것은 꼭 그럴 필요는 없겠죠. 이 김정은의 진정성과 이 트럼프의 한 건 제대로 올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이제 부딪힌 게, 만난 게 싱가포르죠. 그래서 너무 좋았죠. 근데 거기서 트럼프가 종전선언을 바로 내가 사인하겠다라고 아마 얘기했다는 것 같아요. 근데 나와서 이제 이 참모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게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은 그 후속적으로 유엔 사이체라든지 결국은 이제 이 동북아에 있어서의 미군의 지형도가, 미국의 전략이 너무 크게 바뀌게 된다. 그게 간단하게 해줄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트럼프가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김정은은 어떠냐, 지금. 김정은은 저의 판단입니다만, 저의 개인적 판단으로는 진정성 있게 핵포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은 그 모든 어려움을 겪으면서 핵개발을 해 간다는 것이 이게 너무나 맞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제 김정은도 이 국제 상황에 이제 다 부딪혀서 그렇게 틀림없이 느끼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 김정은은 두 가지가 굉장히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이 남한 정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막 그 신이 나서 정말 별것 다 하면서 열성으로 해오지만, 김정은이 볼 때는 결국 남한 사회는 이 보수층이 움직여야 뭐가 된다. 이 진보층은 늘 우리 편이다. 항상 반대편에 서 있는 보수층이 같이 움직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이제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의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지난 판문점 때도 그랬고요, 이번에도 그랬고, 끊임없이 야당 정치 세력을 좀 데리고 나와라. 그것이 김정은의 불안이고 김정은의 바람일 거예요. 트럼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도 반쪽이다. 이게 예전에 그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말싸움할 때 보면은 언제 자빠질지 모르는 놈하고 무슨 얘기를 한단 말이냐. 즉 언제 탄핵될지 모르는 트럼프하고 이 사람은 미국의 대표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은 이 트럼프가 워낙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고 언제 변할지 모르고 정말 안정성이 없고 미국 내에서도 정치적 입지가 좋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싱가포르 회담에서 해주겠다는 놈은 종전선언도 자취가 없고, 그러니까 이 트럼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영철 명의의 고심을 하다가 김영철 명의로 폼페이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 형식을 취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트럼프가 발끈하니까 그 다음에는 또 아이쿠 큰일이다, 또 전부 경색돼 버리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을 하고 있던 차에 이제 우리 남한의 특사단이 가고 내심 특사단 너무 잘해줬다, 고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한테 내가 최선 다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주고, 우린 열심히 했는데 너희는 아무것도 안 해주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억울한 마음도 전해줘, 뭐 이런 거겠죠. 게다가 이제 이번에 문 대통령이 올라가가지고 김정은으로서 뭐 너무너무 행복하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은 북한이 양보를 안 했죠. 이 문 대통령이 올라갈 때는 목표가 트럼프한테 가지고 갈 선물을 얻어내려고 했을 거예요.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트럼프가 상당히 껄끄러운, 오히려 김정은을 설득하는 게 더 쉽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뭔가 한마디만 하면은, 뭘 하겠다라고 한마디만 하면은 그걸 갖고 트럼프한테 가면은 이제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아마 김정은이 양보를 안 한 것 같아요. 영변의 모든 핵 관련 시설을 다 해체하겠다. 그것은 얻어낸 거라면 얻어낸 겁니다. 자, 영변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요. 그러나 역시 그 앞에 붙어 있는 미국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면, 그건 뭐냐면은 김정은이 이제 문재인 정권이 바뀌면은 남한하고 했던 게 다 사상 누각돼 버리지 않느냐, 도로아미 태블돼 버리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트럼프도 아주 달콤한 사탕 발림으로 얘기를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미국 사회를 못 바꾸는 거 아니냐. 여기에서 이제 김정은이 자꾸 가시적 조치를 하나씩 밟아나가자, 그게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지, 근본적으로 그런 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핵포기 의사를 바꾼다든지 자관 전략적으로 임하겠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의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현상입니다. 근데 저는 이 현상들에 대해서 일희일비, 물론 당연히 해야 되지만, 당연히 집중해야 되지만, 일희일비하는 것보다 근본적으로는 이것 우리 한국이 기입해서 된 게 아니고 미국의 제재와 공격에 대한 위협,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움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이 되면 대단히 좋겠죠. 그래서 막 움직이고 싶고,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딱 외나무 다리에서 둘이 만난 걸 자꾸 바이패스를, 다른 다리를 자꾸 놔가지고 어쩌면은 그 본질을 흐릴 수도 있는 측면도 있는 걸 감안하고 움직여야 된다. 이게 이제 아주 하나의 포인트고요.